엄청 그러니까 식탐이 이겨요. 저의 그런 신체를. 근데 막 그런 것도 좀 몸에 좀 안 좋고 위장이 좀 안 좋으시니까 이런 분들도 체하면 살찌거든요. 체 잘해요. 하체 비만을 갖고 있었고 하체 비만이 있다는 게 또 부종이 맞아주시네요. 네, 제가 오늘 한의사 온 인터뷰를 갑니다. 제가 정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흔쾌히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갑니다. 예전에 제가 인터뷰 컨텐츠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인터뷰 컨텐츠가 그때는 유행하지도 않았어. 왜냐면 그게 7년 전이니까 내가 내 채널에 대한 주인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인터뷰 컨텐츠가 인기가 많은 게 너무 질투가 났나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꾸준히 할걸. 주인의식이 무슨 필요냐. 채널이 성장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황운대. 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많긴 했어요. 제가 원래 다이어트 한약을 또 따로 복용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어떤 한약을? 제가 다낭신 관련해서 근데 사람들이 한약은 수치가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12년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투석을 안 하게 됐고 저희 엄마도 다낭신인데 투석을 안 하게 됐고 원래 하시다가? 아니요. 근데 저희 외삼촌이랑 외삼촌 두 분이 투석을 하세요. 그리고 형제가 5인데 다 신장병이세요. 네, 그래서 가족력이 좀 있으시구나. 네, 그래서 다이어트 한약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냐면 이게 또 좀 걱정이 많았는데 먹고 보니까 컨디션이 제 기준에서는 좀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제가 수치 때문에 영양제를 또 안 먹잖아요. 컨디션이 조금 사실 좋아졌다고 느끼는 거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기운이 떨어지니까 좀 올려주는 성분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하다 보면 사람이 막 춥고 막 짜증나고 지치고 움직이기 싫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끌어올려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텐션업. 네, 텐션업이 되는 느낌이 있어서. 근데 여성분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약간 다 이제 다운돼 있거든요. 다운돼 있는 거를 조금 끌어올려줘서 정상 활동을 할 수 있게, 이 사람이 조금 먹고 생활을 해도 다 먹은 것처럼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약 없이 다이어트를 하면은 내가 짜증나고 춥고 해서 그만뒀을 거를 이 약을 먹으면은 나 어차피 똑같이 생활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조제랑 완전 다르죠? 보조제랑은 사실 완전 다르죠. 이게 한약제랑 보조제랑 겹치는 성분들도 있어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성분들도 있기는 한데, 근데 한약에만 쓰일 수 있는 성분들은 따로 있거든요. 효과랑 부작용은 비례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맞아. 사실 부작용이 커요. 맞아요. 근데 이제 영양제나 이런 것들은 아무리 사실 많이 먹어도 사실 별로 몸에 이상 안 생길 정도로 사실 효과도 미미하고 부작용도 미미한 게 영양제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약은 대신 그거보다는 조금 강력한데 이거를 오버도즈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길 정도가 되면 이제 한약인데, 당연히 그 기준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이하로 처방을 해야 된다, 용량을. 근데 그 용량을 당연히 기준치에 맞춰가지고 처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한약 먹으면서 걱정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초반에 약간 조금 두근거림이나 뭐 이렇게 좀 불면이 있으셨어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저 너무 잘 잤거든요. 잘 근데 이거는 육아가 힘들어서 잘 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다 달라요. 그 탕약이 있고 환이 있고 지금 태블릿이 있고. 저 탕약 먹어봤어요. 옛날에. 그거 어떠셨어요 그거? 살이 안 빠지던데? 식욕 억제가 안 됐어요? 응. 그거 그냥 단계가 안 맞은 거거든요. 단계가 안 맞았거나 아니면은 다이어트 약의 핵심 성분 중에서 사실 마황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게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해요. 이 마황 무슨 뭐 마약 무슨 뭐 이상하게 무서운 약제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무서운 약제 아니고 요게 들어가야지 식욕이 억제가 되고 식욕이 억제가 돼야지 살이 빠지는 건데, 근데 이거를 마황을 빼주세요 아니면 나 건강하게 감량보다 무조건 할 거예요 이러면은 그러면 진짜 막 1년 걸려서 2-3kg 빠지는 거고, 내가 어쨌든 진짜 다이어트만 먹고 다이어트를 할 거면은 마황이 그러니까 위험한 약제 아니거든요. 적당히 쓰면은 다 약이 되는 거고 과하면 독이 되는 거예요. 적당히 써서 이게 식욕을 억제해서 3개월 동안 바짝 감량하고 그 다음에 유지하고 요 전략을 하실 거면은 마왕이 들어간 한약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죠. 저는 정말 두려웠던 게 주변에서 다이어트 한약을 다 먹어봤는데 제 지인 중에 그 다이어트 한약 저렴이 고렴이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렴이를 해서 먹었는데 지금 막 손떨림 있고 막 그런다고 해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예민해진다 이래가지고 그런 부작용 때문에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영양제처럼 먹어가지고 저는 그냥 잘 먹고 그거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서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태블릿을 드셨잖아요. 네. 근데 그 태블릿을
하거든요. 이게 그 한약을 이렇게 한약재를 끓여서 이렇게 나온 거, 이 액체를 먹는 게 이제 그 탕약 방식이고, 얘를 갈아가지고 이제 환으로 만드는 게 이제 사람들 많이 먹는 동글동글한 거 그거. 근데 태블릿은 얘네들을 끓여서 얘네들 올라왔잖아요. 얘네들을 다시 가공을 해가지고 응축을 시켜놓은 거여서 사실 탕약이랑 효과는 비슷하지만 먹기가 훨씬 간편한. 네, 편리성이 네. 좋아요. 이게 맛이 아무래도 이상하잖아요. 그 탕약 마시려면. 저 네. 이거 그냥 다이어트 한약을 무료 한번 삼켜볼까? 한번 녹여서 먹어볼까 했는데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네, 그런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궁금증 때문에. 이거를 탕약으로 먹는 거는, 그러니까 저도 한의사지만 저도 탕약을 먹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거를 먹어야지 하면서 좀만 있다 약간 이렇게 되는데, 근데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굳이 맛을 느끼려고 하지 않는 이상 입에 넣고 그냥 바로 삼키면 그런 것들 없이 깔끔하니까. 탕약은 수능도가 좀 낮아요. 하루에 2번씩 아니면 1번씩 먹으라고 했을 때 그거를 지켜서 먹는 경우가 잘 없어서 맞아. 그것 때문에 안 빠지는 경우들도 참 많아요. 네. 저기서 진짜 궁금한 게 올바른 복용법이 어떻게 될까요? 올바른 복용법은 사실 이거는 약마다 다르기는 한데, 일단 다이어트 환 같은 경우에는 좀 직전에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걔는 약간 속이 울렁거릴 수가 있고 쓰릴 수가 있고 이래가지고 식사하기 직전이나 뭐 30분 전 이렇게 권장을 해드리는 편이고, 다이어트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위장장애가 별로 없어요. 네, 위장장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먹고 한 1시간 후? 요즘이 효과는 제일 좋거든, 식욕 억제는.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식사 1시간, 1시간 반 전에 먹어도 위장장애가 울렁거리고 토하고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때 먹으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뭔가 그런 질문 좀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과식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한 번 더 먹을까 말까 약을. 저 그래서 정말 과식하고 먹어봤던 적 한 번 있어요. 근데 약간 왜 가르니시아랑 그런 기능을 기대하고 먹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때 별로 안 좋았죠. 그랬어요. 그냥 그러니까 뭔가 커다란 효과보다는 그냥 내가 약 먹었구나 하고 뭐 그냥 별다른 없고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 이미 과식을 했으면은 그 네. 이후에 이 약을 먹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가 막 시험 잘 보려고 카페인 마시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애초에 카페인 먹고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잘 봤어야 되는데 이거 다 이미 망쳐놓고 카페인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할 거야? 이 약의 효과는 뭐야? 어차피 배부른 시간인데 이때 괜히 내성만 더 생기게 약을 더 먹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의미가 없죠. 또 그렇게 되면 내성만 더 생기고 그런. 네, 내성만 더 생기고, 그게 저녁 식사였으면은 이제 잠만 만약에 뭐 더 못 자게 되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까먹었어, 내가 그냥 단순히 까먹어서 전에 약을 못 먹었어, 식사 전에. 그러면은 식사 후에 먹게 되더라도 어쨌든 간에 점심만 먹을 건 아니잖아요. 저녁도 먹는 거고, 점심에 내가 과식한 것도 아니고 적정량을 만약에 식사를 했으면은 그 이후에라도 먹는 게 내가 점심이랑 저녁 사이에 간식 생각나고 뭐 힘없고 뭐 이런 것들을 없애주고 저녁까지도 어느 정도 효과가 남아있어서 저녁 식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점심에 만약에 까먹어서 놓쳤으면 식후에 먹어도 되는데 저녁 식사에 과식해서 한 번 더 먹을까? 이건 안 돼.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먹었을 때 왜 음식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걸까요? 그러니까 왜 참아지는 걸까요? 제가 식탐이 진짜 센데. 이 마왕이라는 약재의 효과가 일단 우리 몸을 살짝 긴장 상태로 만들어줘요. 우리 뭐 카페인도 긴장 상태로 조금 만들어주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몸에서 좀 대사도 좀 빨라지기도 하고, 우리가 시험 보기 직전에 보면은 좀 떨리는데 그때 막 뭐 먹고 싶은 거 막 떠오르고 이러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살짝 몸을 긴장 상태로 이제 만들어주면서, 그렇게 만들어드리면은 몸에서 쓰는 에너지도 더 많아지고 식욕도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너무 강하게 들어가거나 내 몸의 용량에 맞지 않게 들어가면은 이제 불면이 조금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 네. 맞게 먹으면 불면이 맞게 먹으면은 괜찮아요. 네, 불면이 없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불면이 있더라도 한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거의 많이 괜찮아지거든요. 네, 우리 커피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한 잔씩 이제 먹다 보면 처음에는 조금 뭐 불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같은 용량을 쭉 먹으면 나중에는 불면 없잖아요. 그것처럼 조금 적은 기간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어요. 궁금한 게 운동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운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뭐 하면은 당연히 뭐 하면 좋죠. 조금 더 좋은 부스터 효과를 낼 수 있는. 네, 이게 근데 이 다이어트 한약의 성분 자체가 스포츠 도핑용으로 속하거든요. 이게 뭐 이거 운동선수가 시합 중에 이거를 먹으면은 도핑 테스트에 걸려요. 왜냐면 얘가 운동 능력을 향상을 시켜줘요. 그래서 단거리 달리기나 뭐 이런 거 할 때 더 빨리 뛰게 되고 뭐 무게도 더 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에너지 부스팅을 시켜주니까. 그래가지고 그 정도의 효과가
스포츠 도핑에 걸릴 정도의 성분이기도 하니까 사실은 일반인들은 운동하기 전에 먹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운동 효과가 훨씬 더 나니까. 운동을 하면서 좀 짜증나고 처지고 막 이런 분들도 이 다이어트 환을 드시고 운동을 하면은 운동을 훨씬 즐겁게 할 수 있죠. 에너지가 나니까. 네, 그래서 같이 하면 물론 좋아요. 좋은데 운동은 해도 빠지고 안 해도 빠질 거예요. 다이어트 약의 주요 기전은 식욕을 억제시켜가지고 이제 빼는 거기 때문에 운동은 사실 뭐 10% 20% 정도의 효과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운동을 해서 짜증이 났어. 내가 운동을 하면 짜증이 나는 사람이야. 운동 진짜 네, 싫어. 운동 싫어. 그러면은 운동 때문에 오히려 더 보상심리 때문에 더 먹게 되고 운동은 짜증나는 거 이런 게 더 머릿속에 박히고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식욕이 더 올라가고 이럴 거면은 차라리 운동 안 하는 게 낫다. 안 해도 빠질 거니까. 물론 그냥 하면은 더 빠지긴 할 텐데 장기적인 그거잖아요. 레이스잖아. 하면 연구 수치로 봐도 하면 한다고 해서 더 빨리 빠지진 않아요. 네, 더 어쩌지? 이게 뭔가 더 핏하게 빠지거나 뭐 이런 느낌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이 네. 숫자 자체가 더 빨리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운동하기 싫은 사람은 평상시에 그냥 걷기 정도 그 정도만 조금 더 해주시는 그냥 순환 정도 되게 그 정도만 해주시고 굳이 운동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말씀드려요. 사실 제가 운동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운동은 걷기, 스트레칭 아니면 이제 홈트 틀어놓고 요가 요 정도여가지고 이게 운동하기 1시간 전에 한번 약을 복용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운동할 때 땀도 더 많이 나고 더 이제 운동을 길게 해도 지루함이 덜 할 거예요. 에너지가 막 나니까. 저는 유모차 다이어트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유모차 끄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걸어가지고. 그래서 살을 빠지긴 했는데 먹으면 다시 바로 찌고. 얼마나 빠졌었어요? 유모차 끌고 40분 동안 막 그렇게 다녔거든요. 한 1, 2kg 빠졌나? 1kg 빠졌는데 찌는 것도 금방 찌더라고요. 근데 그게 1, 2kg가 사실 적진 않거든요? 아 그래요? 1, 2kg가 왜냐면은 지금 이거가 1kg예요. 실제 무게랑 부피가 1kg거든요. 근데 이게 한두 개 빠졌다고 하면은 사실 적게 빠진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라면만 먹어도 다시 찌던데. 근데 그거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 라면만 먹어서 찐 거는 붓기가 다시 이제 뭐 올라온 거고 뭐고 한 거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1, 2kg가 결코 적은 게 아니에요. 맞아. 네, 그래서 그 정도만 이제 빠져도 내가 그냥 뭐 쫄쫄 굶어서 빼서 그냥 붓기만 조금 빠졌던 거랑 진짜로 나는 걸어가지고 제대로 뺀 거랑은 다르죠. 질이 다르죠. 네. 제가 또 운동하면 할수록 붓기가 좀 붙는 스타일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운동하면은 붙는 분들이 이게 좀 체력이 다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빡센 운동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 얼마 전에 다이어트 센터 가서 네네. 검사를 했는데 저한테 붓기 수치라고 해야 되나? 그 스트레스 지수랑 무슨 붓기가 제일 문제라고. 인바디도 하셨어요? 예, 인바디도 했어요. 실제로 부종이 많이 나오셨구나. 네. 그 체수분이 잘 배출이 돼야 돼요. 체수분 몸에서 찌꺼기나 무슨 뭐 그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안 되고 우리 몸에 불필요한 수분들은 배출이 잘 돼야 되는데 이 에너지가 없으면 배출이 안 돼요. 에너지가 본인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게 배출할 힘도 있고 순환이 돼야지 이게 되는 건데 순환시킬 에너지를 운동이 써버렸어. 그런 분들은 붓는 거예요? 네, 더 부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에너지를 아껴야죠. 그래서 제가 막 운동할 때마다 정말 에너지 그냥 바닥인 상태에서도 그래 운동해야지 살이 빠지지 이러면서 그냥 하거든요.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스트레스도 스트레스고 뭐를 했을 때 몸이 붓는다? 그러니까 운동하면 할수록 살이 찌는, 붓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붓는다라고 하면은 그 행동은 진짜 웬만해서 안 하는 게 좋거든요. 붓는다라는 게 사실 몸에 염증 수치가 높아지면 부어요 또. 근데 이런 것들도 다 몸에서 다 케어할 에너지가 있어야지 이 에너지도 없으면서 이제 염증 수치 높이고 그러니까 뭐 운동도 당연히 이제 근육 이제 찢어지고 다시 붓고 하는 거니까 뭐 그런 데서 염증 수치가 날 수도 있고 운동을 해서 붓는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근육이 펌핑돼서 붓는 거 말고 전반적으로 붓는 거 있잖아. 운동 안 한 부위가 붓는 거 그러면은 건강부터 사실 챙겨야죠. 사람들은 건강해져야 빠져요. 제가 얼마 전에 신우신령 걸렸잖아요. 급성으로. 근데 피 검사랑 소변 검사를 했는데 사실 제가 작년 가을인가 초겨울쯤에 염증 수치가 나이스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더 이하였는데 이번에는 평균보다 훨씬 이상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신우신령 걸리기 전에 이제 허리 디스크도 있었고 해서 살을 못 뺐으니까 이거 빨리 만회하겠다 해야 돼가지고 막 밥도 안 먹고 억지로 운동하고 살은 안 빠지고 면역력이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 진짜 딱 이런 분들이 건강해져야지 살 빠지는 스타일? 나 아파가지고 살 빠졌어 이런 사람들도 있고 나 아파서 살쪘어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게 그 아팠을 때 어떻게 되냐에 다른 거거든요. 아팠을 때 붓는 사람들은 적게 먹어도 살쪄요. 물만 먹어도 살찌는. 네네네. 실제로 그게 제대로 배출이 안 되고 몸에 남아있으면은 이제 뭐 염증이나 등등 식욕도 더 많아지게 되고 그거 많아진 식욕을 또 억지로 참으면 더 스트레스 되고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붓기 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어떻게 빼야 될까요? 다이어트 한약에서 기본이에요. 부어있는 상태에서 살은 절대 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한약을 드시면은 당연히 붓기가 먼저 빠지게 돼 있기도 하고 땀도 많이 나고 붓기도 빠지고 화장실도 많이 가고 할 거고 뭐 한약을 뭐 배제하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이라도 몸을 좀 순환을 시켜주는 게 좋죠. 붓기 들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걷기 해가지고 순환 정도라도 해서 유산소 스트레치 붓기 관리를 해주는 게 순환되는 거. 그러니까 촉촉하게 땀날 정도만 해줘도 괜찮아요. 손을 이렇게 했을 때 땀이 묻어나네 이 정도만 해줘도 안 한 거랑 이 칼로리 소모 때문에 차이가 큰 게 아니고 몸의 순환 때문에 차이가 크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허리 디스크 때문에 약을 많이 먹으면서 그 1단계 한약을 잠깐 중단을 했었는데 양약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렇게 많이 먹고 이제 다이어트는 또 계속 하고 싶으니까 한약을 먹어도 되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이거는 근데 의료인마다 조금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떤 약인지에 따라서 사실 좀 달라요. 너무 그러니까 디스크 때문에 많이 먹고 단기적으로 요때는 사실 중단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에 의해서 이 간 수치가 올라갔는데 뭐 한약이 거기에 띡 들어가 있으면은 뭐 한약 때문에 오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으니까 약을 너무 많이 드시고 계시면은 그 기간에만 잠깐 중단을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뭐 피부 몇개증이 있어서 항히스타민제 같은 거 매일 먹어야 돼. 괜찮은 약들을 쭉 복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이어트 한약을 먹는다고 해서 특별히 뭐 간 수치가 오른다거나 뭐 이제 뭐 신장이 뭐 어떻게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복용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저희도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걱정이 되면 한 번씩 이제 피 검사를 해봐요. 근데 그런 분들 항상 정상 나오시기 때문에 하은이 저도 한약 복용하고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네네. 괜찮았어요 그때. 네, 근데 이게 괜찮았으면은 간 수치는 오늘 먹은 거가 내일 모레 바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먹고 괜찮았으면은 쭉 괜찮은 거예요. 한약이랑 건강기능식품이랑 음식이랑 이게 있으면은 이게 완전 딱 이제 칼 딱 자르듯 나뉘는 게 아니고 이게 스펙트럼 안에 있거든요. 근데 이 한약이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막 우리가 막 뭐 도라지 먹고 막 이럴 때 이 도라지를 언제까지 먹어도 되지? 얼마큼 먹어도 되지? 막 이런 거 잘 생각 안 하잖아요. 도라지 뭐 인삼 뭐 이런 것들 그냥 먹는데 이걸 뭐 언제까지 먹어도 된다 이런 것들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먹어도 돼요. 커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커피도 뭐 많이 먹으면 안 좋죠. 근데 적게 먹는데 필요하니까 먹는 거잖아요. 필요하니까 필요한 만큼 맞춰서 용량 맞춰서 먹는 거고 근데 이게 건강에 딱히 뭐 좋다 나쁘다 뭐 얘기하기는 뭐 어려워. 왜냐면은 과식해가지고 살찐 게 건강에 더 나쁜 거 아니야? 맞아. 그쵸? 맵고 짜고 단 거 이런 거. 근데 약을 먹어서 식욕을 어느 정도 눌러놓으면은 그냥 땡기는 음식이 없잖아요. 나 이거 오늘 꼭 먹어야 돼. 나 지금 뭐 아이스크림 너무 땡겨. 이런 것들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거 안 먹는 영향이 이제 더 크지 한약이 무슨 뭐 몸에 나쁘다는 근거는 없으니까. 맞아. 네. 그리고 제가 이거 먹으면서 느낀 게 보조제 먹으면은 보통 지방 분해해서 배변으로 배출한다를 많이 광고를 하잖아요. 근데 식이요법제가 먼저구나라는 걸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보조제를 진짜 그 보조제 뭔지 모르겠지만 배불리 먹어도 그걸로 인해서 지방이 분해되거나 뭐 그러지. 디톡스 다이어트? 그런 걸로는 왜 디톡스 다이어트는 애초에 안 먹으면서 하는 거잖아요. 물로 마시고 약간 레몬수 같은 걸로 마시면서 시작을 하니까 그런 걸로는 조금 효과를 받은 적은 있어도 아예 보조제로 나오는 걸로는 효과를 못 받은 것 같아요. 그쵸. 정말 단기적인 잠깐 하는 그런 걸 오히려 부작용도 좀 저는 많이 느꼈어가지고 보조제 부작용이요? 일단 하혈을 한 번 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울렁거리는 건 당연히 좀 있었고 이거 울렁거리는 거는 항상 있었던 것 같고 위장이 좀 안 좋으시구나 원래. 안 좋아진 걸까요? 늙어서 나이 먹어서 안 좋아진 건지. 울렁거리는 경우에는 사람의 그 소화 이제 위장 능력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기는 하거든요. 아마 다이어트 환을 드시면은 울렁거려서 못 드실 거예요. 보조제로도 뭐 울렁거릴 수는 있죠. 뭐 카페인 이런 거 먹어도 울렁거리니까. 근데 이 다이어트 태블릿은 진짜 그런 것들이 정말 최소화된 거여서
별로 울렁거림을 덜 느끼시지 않았나. 다른 제형이었으면은 울렁거리고 속 쓰렸을 수도 있겠다. 아, 그리고 다이어트 한약 아까 얘기했을 때 제 지인이 저렴이와 고렴이, 그러니까 저렴이 위주로 먹는다고 했잖아요. 저렴이와 고렴이 뭐 딱 그냥 가격대로만 봤었어도 그래 뭔가 좀 비싸니까 조금 더 뭐가 많이 들어있겠지. 저렴이는 부작용을 감수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좀 가성비적으로 봤었을 때 어떠세요? 뭐가 나을 것 같나요? 이런 거? 한의원마다는 레시피를 서로 다 몰라요. 그때 맞춰서 뭐 잘 나온 게 있으면 그거 맞는 거 먹으면 되는 건데 근데 저렴하고 이제 뭐 비싸고 요 차이는 공장에서도 좀 차이가 나요. 다이어트 한약 같은 경우에 일단 이 셋 중에 태블릿이 제일 만드는 게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같은 이제 양으로 가공을 했을 때 왜냐면은 끓이면 되는 거랑 갈아서 뭉치면 되는 거랑 끓인 다음에 얘네들을 가지고 가공해서 다시 이렇게 태블릿으로 이제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가격이 다 다르지? 이게 뭐 수소나 이런 것들 네. 차이가 있고 들어가는 공정의 차이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그런 것들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는데 만약 위장이 튼튼하면 한 먹어도 괜찮죠. 술 먹어도 속 안 쓰리고 뭐 이런 사람들은 뭔가 부작용이 많은 약을 먹어도 별로 이렇게 안 느끼실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럴수록 조금 더 비싸도 좀 이제 좀 정제가 된 거를 드시는 게 좋죠. 다이어트 저도 진짜 오래 했거든요. 항상 하체 비만을 갖고 있었고 하체 비만이 있다는 게 또 부종이 많다는 뜻이에요. 이게 부종이 많은 사람들 다 연결되는구나, 이게. 이제 어쨌든 밑으로 계속 이제 모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부종이 시간이 저녁이 될수록 이제 하체로 네. 이제 모이니까 피부가 점점 사실 늘어나 있을 수밖에 없고 늘어나 있으면 거기에 지방이 침착되기가 되게 쉽고 해가지고 이게 그 잘 붙는 사람들 중에서 하체가 마른 사람이 없어요. 체중이 많이 나가고 과체중이고 하더라도 만약에 다리가 저 사람 말랐다? 그 사람 잘 안 부어요. 잘 붙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인가요? 그냥 살찐 사람인가요? 많이 먹어야 살찐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하체 부종이 있다는 건 사실 잘 붙는다라는 얘기가 좀 억울해요. 막 그렇게 물론 많이 먹기도 하는데 많이 먹은 만큼 많이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많이 안 먹는 게 중요하고 근데 이제 적게 먹으니까 영양분을 다 이제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좀 좋은 음식을 잘 먹는 게 중요하고 쓸데없는 거 안 먹는 게 되게 중요하죠. 쓸데없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를 안 먹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약이 없애준다. 그냥 이렇게 조금 보시면 돼요. 되게 막 정석이어서 지금 다이어트를 다시 처음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 원래는 제가 하려고 했던 질문이 다이어트의 제일 중요한 점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이미 다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이제 눈앞에서 쓸데없는 거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 많이 있고 책상 모니터 앞에 초콜릿 하나 있는 분들 계신데 만약에 약을 복용을 하고 있으면은 이게 굳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안 먹게 되거든요. 굳이 눈앞에 보이면 한 번 더 생각이 나요. 근데 눈앞에 안 보이면은 안 먹게 돼요, 그거를. 근데 이거를 좀 습관화를 하고 쓸데없는 거 안 먹는 게 누적이 돼가지고 살이 빠지는 게 사실 제일 건강하게 살이 빠지는 거잖아요. 나중에 약을 제가 중간에 한번 끊었었잖아요. 그 허리 디스크 때문에. 근데 그 습관이 다행히도 가요. 지속되셨어요? 네, 지속되고 제가 약을 뺐다가 조금 쪘던 이유는 시댁이랑 친정에서 제가 한번 아프니까 막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금 쪘다가 지금은. 근데 막 그런 것도 좀 몸에 좀 안 좋고 위장이 좀 안 좋으시니까 이런 분들은 또 체하면 살찌거든요. 저 체 잘해요. 잘못 먹으면 체할 수도 있어요. 네, 체하면은 부으면서 살이 찌는 그런 타입이어서 안 체하고 내가 소화 잘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그거예요. 소화 잘 되는 음식 먹어서 그래야지 건강해지고 그래야지 살 빠지고 이런 타입이어서 위장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되는 타입이에요. 제가 다니는 한의원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해주시고 다이어트 얘기는 안 해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위장 기능이 건강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분들 스트레스 받아도 체하고 뭐 체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내 위장이 만약 튼튼하면 내가 지금 건강하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뭔가 위장에 문제가 생겼으면은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뭔가 습관에서 잘못된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만큼 위장 되게 중요하고 다이어트에도 위장 관리가 되게 중요하죠. 특히나 이제 진짜 많이 먹어서 살찐 사람들은 위장 건강해요. 근데 많이 먹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아니 엄청 그러니까 식탐이 이겨요. 저의 그런 신체를. 많이 드세요 실제로? 네, 그냥 비빔면 같은 거는 막 3개씩 그냥 끓여서 먹고 물론 그 습관이 지금 다 없어지긴 했는데 맵고 짜고 단 거를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신장병 있는 거 알고 나서부터는 하면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결혼하고 나서 위가 정말 많이 안 좋아지고 남편과의 이제 부부싸움, 스트레스, 결혼 생활 맞춰야 되는 거. 맞아요.
스트레스 네. 받으면 위장 네. 뒤집어지는 타입이 있으니까. 제가 다낭신을 알게 된 것도 위가 너무 아파서 갔는데 복부 초음파하다가 다낭신인 거 알게 됐어요. 위장에는 특별히 뭐 내시경이나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했어요. 어때요? 썩어 있는 것 같아요. 의사가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의사가 아닌데 딱 봐도 그냥 되게 상태 안 좋다 이런 많이 느껴졌어요. 그 위장도 관리를 조금 잘 하셔야 되고 소화 잘 되는 음식을 소량 먹는 게 다이어트에는 네, 제일 좋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진짜 완전 처음 알았어 진짜. 다이어트 거의 20년인데 감사합니다. 또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제가 한번 여쭤보러 다시 오든지 네. 물어보든지. 네, 언제든 뭐든지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진료 같은 인터뷰가 끝났고요. 저는 오랜만에 강남을 나왔기 때문에 조금 배회를 하고 이대로 집에 들어가서 육아를 할 순 없지. 커피도 마시고 싶고 조금 더 방황을 하다가 집에 들어갈까 생각 중입니다.